우울증에 걸리면 뭘 해도 그냥 이런 느낌이어서 내가 상처를 내면 이게 아프니까 그런 아픈 감각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피가 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뭔지는 공감이 돼요. 근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순간이거든요. 저는 17살 때 처음 자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우울증인지도 몰랐었어요. 이게 엄청 위험한 자해라고 생각까지도 들지도 않았었어요.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갇힌 느낌이에요. 감정이 기복이 엄청 심해졌다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가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수단으로 자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해라고 해야 될지 자살 시도라고 해야 될지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죽지 않으니까 더 세게 해도 된다는. 그래서 점점 강도도 심해지고 막 방법들을 막 머릿속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우울증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저는 자해를 하긴 했어요. 자해를 했고 마지막 때 그 자해는 제가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로 좀 이렇게 깊은 상처였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막 울면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 나오는데 제 돈으로 막 제가 결제하고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고 죽겠다고 한 행동인데 살겠다고 응급실에 온 이 상황도 너무.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진짜 끝내야겠다. 결코 자해로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멈췄다고는 했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제 의지로 약간 담배 끊듯이 참고 안 하는 거지 이거에 충동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 다시 그 순간에 떠오르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정말 그 감정이 어떨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왔다가 어떨 때는 진짜 강렬하게 와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일상이 멈춰야 하는 순간도 있거든요. 이걸로 스트레스를 한번 해소했던 그 감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자해를 하고 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충동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참는 거죠. 다시 안 하려고 제가 타투를 한 거기도 하고요. 첫 타투였고 어떻게 보내면 될까 이러면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제 피부 상태가 할 수 있는 피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타투를 할 수 있는 피부 상태가. 그래서 타투는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했어요. 그게 흉터가 딱 봐도 뭔가 오래된 흉터가 아니고 좀 덜 남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작업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이러면은 거의 99.9% 연락 안 하세요. 근데 진짜 승희 씨가 6개월 후에 다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흉터 다시 찍어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를 이제 덮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뭘로 할까? 근데 연님 도안 중에서 그 슬픔이 지나간 자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올려놓은 꽃이 있었거든요. 세상에는 없는 꽃이었고 이 꽃이랑 그리고 스페로스페라라는 이렇게 그 레터링도 같이 있거든요. 이거는 라틴어인데 말뜻이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자해 흉터가 눈에 띄게 있었을 때는 버스 손잡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인지라 대놓고는 말은 안 해도 힐끔거리고 수근거린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예쁘고 심지어 남들이 이 타투를 보고 와 예쁘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손목을 내밀 수가 없었거든요. 동굴에 틀어박혀 있던 곳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연히 어떤 손님이 왔는데 아 이거는 스스로 낸 상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타투를 받아가셨는데 되게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자해 상처 있으신 분들한테 내가 타투 해드리면 그분들이 조금 더 힘이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작업을 받으셨고 조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수선화랑 그다음에 양귀 밑꽃으로 해서 새겨드린 거고요. 분도 여기 손목에 흉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흉터 가리시면서 좀 더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의미를 담아서 작업을 해드렸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거의 집에서 울기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가까이 하게 된 게 꽃인 것 같아요. 제가 꽃을 보고 만지고 이러면서 좀 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손님들한테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가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힘듦이나 이런 고통을 꽃으로 피워내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본인한테도 치유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치유가 되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자해를 했지만 거기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좀 막아보고 그런 모습이니까 되게 응원해주고 싶죠. 우울증에 걸리면 진짜 그냥 감정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거든요. 뭘 해도 그냥 이런 느낌이어서 진짜 너무 무감각하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상처를 내면 이게 아프니까 그런 아픈 감각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픈 쪽 말고 이왕이면 즐겁고 재밌는 쪽으로 내 감정을 깨워줄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로 타투를 하는 것도 있고 타투할 때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결과물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 내가 힘든 거 참아서 이렇게 예쁜 거 생겼다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자해 상처를 가진 미성년 친구들이 이제 연락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되게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큰데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투를 하지 않는 게 전 세계 작업자의 룰이에요. 부모님이 부탁을 하신다 해도 그거는 절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의뢰 주신 분이 성인이 됐을 때 작업을 할 수 있게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 다시 어른이 되면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라는 그 생활과 성적순을 나누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거에 대한 돌파구로 삼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당장 놓여있는 그 상황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 어린 나이에 흉터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해를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을 보다가도 와요. 영상을 보는데도 제가 자해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너무 막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술을 마시면 그 충동이 더 강하게 오는 편이라서 술을 굉장히 멀리 하고 있고요. 그 순간에 갇혀있지 않고 진짜 나가서 걷는다든지 운동이라도 한다든지 그 상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면은 사람들 개개인마다 처방이 다 다르니까요. 흉터 안 나는 자해, 글쎄요. 저는 자해가
결코 이렇게 손가락 튕길 때 평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안 끝나고 점점 세지거든요. 자해의 강도가. 왜냐면 이게 이 정도로 죽지 않는다는 것도 학습이 되고 그렇게 강렬하게 충동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고무줄을 튕겨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가족과 친하신 분이라면 가족이랑 좀 같이 좀 지내시고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면 친구랑 지내시고 그럴 만한 여건이 정말 안 된다면은 병동에 가셔서라도 좀 있으셨으면은 좋겠어요. 그렇게 물리적인 2차적인 그 방법이 결코 해결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성을 잃고 자해를 할 때는 정말 다 끝날 것 같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고 나만큼 내 상황을 슬퍼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자해한 거를 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울면서 저한테 너 이러다가 진짜로 죽을 것 같다고 너가 자해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자신한테도 트라우마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겁이 난다. 너가 이렇게 죽을까봐 자기가 아무런 힘도 못 대주고 이렇게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난다고 우는데 그때 좀 되게 머리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내가 자해를 하고 나를 죽이는 게 남도 죽이는 일이구나. 제일 고마운 친구는 그냥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다려주는 친구. 그냥 내가 나아지는 과정을 지루하더라도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가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너 이제 웃을 줄 아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가 내가 힘들었던 걸 알면서 그냥 얘 나름대로 나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런 생각 들었을 때 진짜 그때 그냥 아무 말 아니었는데 너무 위로가 돼서 엄청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너가 울지니까 막 내가 이런 걸 도와줄까 봐 이런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얘가 좋아질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변함없이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친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자해를 했어요? 근데 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다면 그거는 충분히 나이테처럼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가 있다고 기죽거나 막 사람들 시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흉터가 남아서 없어지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날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물론 자해를 해서 남는 상처는 좋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나고 과거에 지나온 모든 나의 삶의 흔적이니까 그렇게 과거를 후회하는 것 또한 저를 부정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저를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방에서 저처럼 멍하니 누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에게 저를 보시고 밥이라도 드셨으면